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김계미 대리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나주지도 않으실 뿐더러 근데 전화는 잘 해주시거든요. 바로 캐리님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캐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02년생 천재 스캘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대회에서 3번 정도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한 번은 아쉽게도 탈락을 하셨고요. 아시는 분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같은 종목을 사셨나봐요.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공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탈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스캘핑으로 몇 천만 원 가지고 몇 억을 벌고 계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셨더라고요. 캐리님의 매매 기법을 좀 파헤치고자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캐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요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새는 제가 이전에 작년에 하던 것보다 금액을 더 크게 해가지고 네네. 네, 사이즈를 더 키워서 매매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1, 2년 동안 되게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던 트레이더세요, 캐리님이. 네,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직도 돈을 벌고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제가 정말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 수익을 제 생각보다도 원래 훨씬 크게 냈거든요. 정말 많이 버셨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게 버셨는데 사실 이걸 공개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시죠?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굳이 막 이렇게 막 밝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그죠? 것.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 트레이더 분들이 돈을 벌면 자랑하는 걸 무서워하세요. 그게 약간 한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당연히 사람이면 벌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살짝 그 이상을 넘어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부분은 좀 캐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제 사정과 그리고 좀 힘드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공개하지는 않는 걸로 해서 그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좀 어떻게 거래를 하고 계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원래 금액을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았어요. 매매를 할 때. 네네. 한 얼마 정도로 하셨죠?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500리그를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마지막 22년도 말일 거예요, 그게 아마.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23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저도 억대로 트레이딩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몇 억으로 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말 이제 23년 말에 보니까는 또 몇십억으로 매매를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살짝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몇십억으로 하고 있다. 이제 단타를 몇십억으로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더 많이 버신 거죠. 평소 같은 경우에 막 몇십억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큰 예. 이제 이벤트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하고 요새 평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진입을 한다 싶으면 이제 한 10억대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 되게 이렇게 돈을 버는 기법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몇 억,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몇십억 가지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네네. 좀 그런 스킬들과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생각해봤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항상 이제 모두가 다 비슷하게 매매를 해요. 맞아요. 그게 참 네, 딜레마예요. 네, 거래는 다 비슷해요. 네, 캐리님이 하시는 스캘핑과 나의 스캘핑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대체 네네. 무슨 차이가 이렇게 수익을 만드냐? 제가 그걸 생각을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네. 다른 분들이 매매하는 영상들을 몇 개를 봤거든요. 종목 선정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목 선정이. 네네. 그쵸. 결국 수익은 종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매수 매도를 잘하는 거하고 종목을 고르는 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 이게, 매도를 잘하는 것과 종목을 고르는 네, 건 아예 다른 문제다. 네. 종목 선정이라는 게 이게 정말 네네. 올라가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는 당연한데 또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종목. 네.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게 뭘까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은 뭐 예. 거래 대금이 많고 막 뉴스 있고 사람들의 관심 받는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이제 네네. 다들 알고 계세요, 이제는.
저는 이제 호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당연시 하면서 이제 호가를 볼 때도 일단은 호가가 뭐 탄탄한지 막 체결 속도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매매 몇 번 하다 보면은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좀 잘 올라가는 종목이겠구나 싶은 것들이 나와요. 체결 속도가 뭐 감이 안 잡히신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 체결 속도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 네. 숫자가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 속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빠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 빠르기. 네. 그 가장 속도 알기 쉬울 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거든요. 창을 보시면은 금방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원래 이 종목의 기질이라고 해야 되죠. 이 종목이 평소에 움직이는 호가 속도랑 아예 차원이 다른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네네. 거죠. 네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더 빠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모두가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네네. 호가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돌파가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돌파 자리에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네. 분들이 돌파 매매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돌파가 되는데, 그래서 돌파를 하고 나서도 계속 봐야 되거든요. 이게 스캘핑을 한다고 해도 이게 딱 매수할 때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큰 물량들 들어올 때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큰 물량 들어올 때 업혀가야지. 약간 네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수 호가가 뭐 들어와 준다거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막 음,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방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호가를 봐야 되거든요, 계속. 근데 그거를 안 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캐리님은 그러면 이 종목이 그래 조금 갔어. 내가 돌파 구간에서 1에서 2% 정도를 샀다. 네.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는 우선은 가장 제일 알기 쉬운 게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죠.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 네네. 그건 이제 호가창을 보나요? 아니면 1분봉을 보나요? 저는 호가창 위주로 보는데 사실 전 차트보다 호가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매매할 때 음, 기준이 더 우선순위는 호가다. 네네. 예. 네. 그 호가 보면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네. 이게 패턴이라는 것도 결국엔 경향성이거든요. 경향성. 네. 이게 네. 프로그램이랑 분할로 매매하는 거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체결 속도 빠른 종목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네. 프로그램인지 개인인지 뭐 사실 네. 그런 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호가창 안에 있는 네. 변수들이요. 이게 네.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계속 사고 팔고 해요. 그 맞아요. 프로그램이 특정 조건이 있어야 돌아가는 건데 네. 걔네도 고점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찌됐건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짜 있을 건데 네. 그러면 계속 사고 팔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저점 고점 다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참고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호가라는 게 정말 정형화 시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호가의 패턴을 봐야 된다.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물량과 숫자로 돼 있잖아요. 네. 속도와. 이런 거 사실 패턴화 시킨다는 게 사실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대충 이제 모양새가 좀 이런 경우가 많았을 때 그때를 이제 기억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음, 해야 되는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금액이 다다다다다 들어온다든가 뭐 네. 어떤 이런 현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올라갔던 적이 안 올라간 때보다 좀 많다 경우가 그러면 이제 아 네. 이거는 좀 기준으로 삼을 만 하겠구나 싶은 거죠. 그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요건들이 다양하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요건밖에 없나요?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은 되게 네. 좀 엮으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게 어, 결국엔 다 자기 경험에 의한 기준들이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네. 벌어지더라. 뭐가 맞다 아니다 그러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 조짐 같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하지 말아야 할 정보 제가 초반에 언급드린 네, 그거는 맞아요. 예시로 들면은 이게 차트상 돌파 자리가 나온다 해도 네. 그냥 몇 명 개인들끼리도 순간적으로는 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뭉쳐서 거래를 한 거니까요. 네. 거기에 또 운 좋게 그 다음까지도 개인들이 받아줘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엔 그냥 도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종목은 걸러라.
해야 될 종목을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네. 이제 거래대금을 서투르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 안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안 그런 종목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원래는 이제 내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들은 피해야겠다 이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기준에 맞는 종목만 해야지라고 할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은 피해야지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죠. 장중에. 네네. 그냥 눈에 보이면 사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네. 올라가는 기준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돌파가. 그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면 네, 그런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맞아요. 피디님도 그러신가요? 저도 그럴 때 많죠. 사실 그거는 아,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올라갈지 아닐지는 그것도 확률적인 거라 보고 확인을 해서야 저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럼 캐리님의 기준들을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기준은 사실 저도 남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한 중요한 자리들, 그걸 깨냐 안 깨냐. 근데 이게 또 깨고 나서도 또 중요한 자리들. 올라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새. 네. 휩소라고 많이 하잖아요. 변동성. 요즘에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방어가 좀 잘 되나, 주가 방어가. 주가 그거를 좀 방어가 잘 많이 되나? 보는, 네네. 추세가 깨지지 않는가? 캐리님이 보시는 추세의 기준은 뭔가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추세라고 하기도 그런 게, 저는 어찌됐건 모든 판단은 다 호가를 보고 해서, 아무래도 그 이제 네. 호가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이제 큰 물량들, 확실히 그거를 살 네. 때뿐만 아니라 팔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거를 다 좀 큰 것들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네. 크다는 기준은 네. 금액이 있을까요? 금액도 사실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른데,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시가총액 한 뭐 진짜 천억 밑으로는 잘 안 하게 될 거고 오히려 네. 뭐 천억에서 뭐 한 1조 사이 정도 종목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요새는 시가총액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몇 조짜리도 호가가 막 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사실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그래서 그것도 그냥 딱히 네. 정해두기보다 다른 호가들에 비해서 좀 많은 정도? 다른 좀, 호가들에 비해서 많은 정도라고 네, 하신다면 이제 호가가, 종목 내 호가를 얘기하시는 네네. 걸까요? 이제 위로 아래로 10개씩 보이잖아요. 네, 20개 그렇게 네네.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별한 것들, 좀 눈으로 봐도 이제, 아, 얘는 좀 다르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지금 호가 내에 있는 물량들을 거의 뭐 휘저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물량이 들어오는 네. 종목 그런 게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애초에 근데 주도주라는 게 관심이 있다 보니 결국에 걔는 호가가 가벼울 수가 없거든요, 또. 많은 네. 사람들이 또 뭉쳐 있잖아요. 네.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호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네네네. 그 예를 들면 이제 특별한 가격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보통 막 2만 원 그런 경우? 라운드 피겨를 얘기하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런 데서는 확실히 다른 자리들보다는 물량이 네. 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를 음, 되게 잘 봐요. 물량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자리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호가상으로 뭐 2만 원을 딱 끊어내는 그런 숫자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네, 차트상으로 뭐 돌파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호가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캐리님. 네, 네, 호가를 잘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주식을 단기로 들어가고 싶어서 보고 네, 있어요. 초심자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네, 그럼 어떤 다양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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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좀 이게 상승해 주시면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가 내에 있는 물량 대비 큰 물량이 들어오는가? 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네. 그럼 더 다른 또 현상들은 없나요? 제일 중요한 건 체결 속도가 아무래도 엄청 빨라야죠. 그 다음엔 체결 속도다. 네. 그 진짜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런 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보세요? 그게 보이세요? 호가가 10개 위아래로 10개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보지는 못하거든요. 캐리님도 혹시 그 설정을 네. 해놓으셨나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이러더라고요. 큰 물량을 보려고 1억 이상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아, 하고, 네네. 뭐 이제 5억은 뭐 빨간색. 저도 그거를, 그 표시를 저도 해놓으려고, 봐야 되니까는 그거를 해놨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 많이 해요. 1억이 들어왔구나, 5억이 들어왔구나, 이런 네, 식으로 큰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네. 칠 표시를 해놓은 거네요. 네. 이게 그러면 그걸 체감을 하는 거지 사실 계산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냥 딱 네. 눈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빨간 색깔을 딱. 그 다음에 또 매수 호가가 또 중요해요. 또 매수 생각보다. 호가요. 네. 어떻게 중요할까요?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보다 보면은 매도 네. 호가는 엄청 많은 거에 비해 매수 호가가 비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수 호가가 비어져 있고 매도 호가가 꽉 차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올라가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거였어요. 매수 호가가 아래로 차 있다는 건 싸게 사고 싶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서 가격을 밑으로 끌어내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네, 그런 말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 호가가 적고 막 매도 호가가 두꺼우니까 이거 올라가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건 또 정답이 아닌 네. 거죠. 매수 호가가 저는 어느 정도는 무조건 받쳐 있어야 매매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아예 네. 텅텅 비어 있는 거는 오히려 안 네.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들 해요. 왜냐면 올라가기도 올라가니까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팔 수도 없고 떨어지면은 엄청 떨어지거든요. 비어 있어서. 비어 있으니까 밑으로 네. 빠박 빠박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만 보이는 거지 사실 그 밑에는 또 받쳐져 있는 물량들이 네네. 많을 거니까. 아, 그러면 좀 보통 평균적으로는 매수 호가가 좀 비어 있고 매도 호가가 어느 정도 위에 이제 차 있는 게 좋다. 그리고 호가 속도는 당연히 빨라야겠죠? 그럼 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건 있을까요? 호가상으로는 사실 저는 딱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세 개여가지고. 그럼 반대로 네. 매수 호가가 꽉 차 있고 매도 네. 호가가 비어 있어요. 딱 말씀드리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상황이 정말 좋아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선 그런 게 좋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중간에선요. 보통 이제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매도 호가가 저도 당연히 매수 네. 호가보다는 좀 많은 상태야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걸 매수를 하겠다고 하고 매수를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기준으로 내가 이미 산 상황이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대로 매도 호가는 적어줘야 되고 매수 호가는 많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가가 매도 호가를 먹어버리면 결국 매도 호가가 비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먹으면. 그쵸. 결국 주식이 네. 올라가는 원리는 매수자가 더 많기 때문이니까. 네. 근데 그 먹어주면서 이제 비워진 자리를 반대로 매수 호가가 채워주면은 그럼 거기에다 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매도 호가를 먹으면서 또 매수 호가가 쌓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먹기 쉬워요. 이게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올라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정말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구나를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그게. 그게 가장 판별하기 좋은 네. 방법. 그럼 좀 반대로 어려운 상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이제 좀 음, 등락폭이 위아래로 심한 종목들이거나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가가 좀 비어 있는 것들. 제가 뭐 속도가 좀 느리다고 이렇게 기준에 안 맞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에 좀 힘들게 올라가죠. 먹기가 힘들어요. 프로그램이 관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캐리님? 프로그램 창을 제가 보긴 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해서 막 올라가고 나갔다 해서 내려가고 이런 걸로 보진 않거든요, 제가. 아, 이 종목은 좀 프로그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를 이제 보면은 아, 얘는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오히려 프로그램이 너무 관여를 많이 하는 종목이라면 피해야 된다? 네네. 아, 오히려 저희는 약간 좀 생각을 좀, 저는 반대로 했거든요. 프로그램이 관여하는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 아닐까? 좋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관여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뼈를 때리시네요. 예. 네. 아, 네. 올라가더라도 네. 자기 매매 기준에 안 맞으면 결국에 수익을 못 내요. 그렇죠. 네.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은 정말 막 네. 눈치 싸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얘기해 주신 네.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 솔직히 매매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생각에 따라 되게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2, 3% 먹으려고 들어간 거고, 어떤 네. 분들은 진짜 나 1%만 먹고 나올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중장기로 지금부터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중장기로 끌고 갈 거야.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이제 스캐핑 매매에서는 프로그램이 관여하면 조금 매매하기 힘들다. 딱 그런 거거든요. 요새도 거의 뭐 몇 초 안에 사고 팔고 하시나요? 요새는 제가 잘 그러지는 않는데, 왜냐면 네. 물량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제가 맞아요. 원래 항상 추구하던 게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였잖아요. 그쵸. 거의 예전에 초반에 캐리님을 제가 발견했을 때는 네. 몇 천만 원이셨어요. 이제 그런 매매는 안 되시죠, 사실. 매매 방식은 똑같은데 나눠서 뭐 몇 번에 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팔 때도 나눠서 판다거나 이렇게 또 바뀐 거죠. 몇십억으로 어떻게 스킬핑을 하죠?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몇십억 정말 막
네. 그렇게는 한 번에는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호가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큰 종목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가가 두껍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에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큰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변동성이 안 큰 종목들도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 호가도 되게 두꺼우면서도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음, 저도 한 방 한 방에 좀 크게 사는 것 같아요. 호가가 두껍다라고 하는 거는 호가에 큰 물량들이 진짜 많이 걸려 있을 때겠네요. 호가 뭐 위아래로 다 두꺼우면 좋죠, 사실. 위아래로 두꺼우면 좋다. 네. 잘못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게 호가가 두꺼우면은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제가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호가가 두꺼우면, 야, 이거 언제 뚫어? 야, 이거 누가 다 잡아먹어? 이거, 아, 난 못 보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긴 한 게 맞는데, 전 정말 네. 일반인이네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런 걸 또 먹었을 땐 또 아예 얘기가 달라지는 거긴 하겠네요. 네네. 아, 또 그런 걸 또 노리시기도 하시네요. 그쵸.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건 호가가 두꺼워도. 재료 빨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아, 케이님은 초전도체 믿으세요? 올라가면은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실 그렇죠. 네. 그냥 올라가면 장땡이지 이게 초전도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시죠.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예. 수익을 내기 올라가니까. 위해서 사는 거죠. 예. 네. 호가창은 똑같이 2000 쓰고 계시는 거예요? 2000이 편하세요? 보통 스캘핑은 파리파리 음. 아닙니까? 그쵸. 파리파리가 되게 많이 쓰시는데, 거의 뭐 스캘핑을 위해 특화된 호가창이라고 봐도 무방한 네, 정도의 맞아요. 기능인데 2000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정이 되게 좋아요. 2000이. 매매 특성상 계속 마우스 클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쵸. 뭐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거의 뭐 네. 그렇게 클릭을 하죠. 근데 파리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0 창보다 더 간단화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네. 더 간편화돼 있어서 그 하기 쉽다 보니까 더 세밀한 부분에서는 사실 딸리는 것 같아요, 파리파리가. 그럼 2000의 장점들은 캐리님한테 맞다. 저는 뭐 마우스 뭐 이런 거 클릭 더 빨리 하고 그럴 자신 있으면은 2000이 더 매매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캐리님 마우스 클릭하는 걸 좀 옆에서 보고 싶긴 한데 2000의 그럼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 정정. 그 매수, 매도, 정정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정정이 중요하죠? 이게 아무래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자기 기준에 딱 뭐가 왔을 때 매수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역시 눈으로 보고 나서 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거를 빨리빨리 하고 또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정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정정을 한다는 건 이제 매수가를 바꾼다거나 매도가를 네, 바꾼다 이런 네,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네. 그럼 거기에 직접 숫자를 치시나요? 저는 이게 클릭을 해서 하는데, 아, 호가창을 클릭한 다음에 정정을 네. 누르면 거기가 이제 찍히니까. 네. 파리파리랑 또 비교해야 될 게, 지금 제가 쓰는 이 창은 클릭을 해두면 가격이 고정이 돼요. 정정을 가격이.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만 네. 원짜리 종목을 네.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제 놓친 거죠. 만 원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하는 가격에 딱 찍으면은 그 가격으로 이제 정정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9,900원으로 딱 찍어놓고, 그럼 이제 그 상황을 또 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대응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정했던 9,900원으로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파리파리 창 같은 경우 자기가 손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호가에 따라 맞아요. 그 정정 가격을. 끌어내리고 막 올리고 네네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일괄치도 밑에 그러면은 걸 막 사실, 눌렀다 다시 눌러야 네. 되고. 그럼 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왜냐면 잘못 눌러버리면은 더군다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선 정말 같은 찰나의 음, 순간에도 그 네. 수익률이 확 갈리거든요. 저는 그걸 또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정정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이점이 2000창에서. 아, 2000을 그렇게 쓰시네요. 네, 단타든 스윙이든 네, 어떤 매매든 제일 중요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네. 캐리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약점을 빨리 인정을 하고 내 그거를 피할 약점을. 수 있게 계속 새겨야 되고 캐리님의 약점은 뭐였나요? 제 약점은 그거죠. 정말 올라가는 것들은 다 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근데 그건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수익을 잘 보다가도 다시 또 손실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게 만약에 없다. 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노력을 많이 해서 잘 해지게끔 해야 되고 수익 내기 힘든 거는 제가 말씀했던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연습을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도 다 공부를 해서 하려고 선택을 한 거고 아예 회피해 버린다는 기보다는 손실을 보더라도 익히는 느낌인 거죠. 약간 캐리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게임하고 싶어서 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거래를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벌었는지도 잘 모르실 때도 많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평소와 다르게 막 다른 매매를 해서 깡통을 차더라도 원래 하던 매매는 확실히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럴 때 무조건 팔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이 나도 이럴 땐 무조건 팔고 네. 수익이 안 나도 이럴 땐 무조건 팔고 손실이 나도 이럴 땐 무조건 팔아라.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수치상으로 나타내면은 확실히 그 기준이 자기가 진입한 본전, 그 가격, 그게 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전? 왜냐면 이게 진입을 해서 돌파를 하더라도 자기 단가까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는 버티고 싶어져요, 그때. 근데 그러면 수익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심리상 안 팔게 돼요. 제 본전은 위에 있습니다. 네, 실제 본전은 아래 있지만 수익이 났던 구간이 제 본전이 돼버려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버티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심리상으로 정 안 되겠으면은 그 좀 나와 있는 자기 딱 단가 그 기준을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전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나가기가 싫을까요? 욕심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면 사실 거기서 나갔다가 다시 갈 것 같으면 또 들어가도 되는 건데 안 나와요. 다시 갈 것 네네. 같으니까. 이 가격을 내가 다시 얻지 못하면 어쩌지? 약간 이런 맞아요. 불안감도 있고. 그럼 캐리님 무조건 나오세요, 일단? 그럼요. 저는 무조건 나오고. 근데 그게 또 어쨌든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수익 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갈 줄 알고 팔지 않고 있다가 밑에서 네. 파는 경우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더 많아요. 왜냐면 호가를 어쨌든 매도 물량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냥 본전에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한 2, 3% 위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저 근데 한 번 제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크니까는 어쨌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럴 때가 사실 수익이 가장 크게 나는 순간이죠. 네네. 뭐 잔잔하게 이렇게 보다가 그런 게 사실 계좌 점핑을 시켜주는 수익의 딱 결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오늘 음, 제가 매매한 것 중에 네. 그 CC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호가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음, 종목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한번 크게 딱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 네. 같아요. 하루에 3, 40개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네. 저번에 뽑아보니까 한 음, 50개? 많게는? 그 한 네네. 달에는 막 500개, 800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건 같은 종목의 중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은 사실 몇 개 안 된다. 네네. 아, 이게 또 중요하죠.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맞아요. 그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이제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네.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했던 거고, 네. 그 수많은 종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나온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네. 그래서 그 네.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끊어내고 아니 본전에 나온다거나. 그게 그러면 이제 캐리님의 가장 최근에 중요한 연구 과제인 거네요. 네네.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계속 이제 학습시키는 거, 스스로를. 네. 그래서 요새는 네. 종목 수도 잘 없어요, 예전에 비해. 그래서 이제 한 종목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아, 사실 저는 캐리님이 보여주셔서 알지만, 근데 또 안 보여주실, 믿으시는 예.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더 공개하기 싫으시죠? 네. 근데 어린 것도 있는데 아니 어린 애가 솔직히 뭐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매매를 하겠어요. 그쵸. 좀 네.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네, 소액으로 하던 게 맞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큰 돈으로 할 수도 없어요 제 나이에. 상식 범위를 넘어선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법으로, 어떤 방법들로 거래를 하는가? 네.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궁금 포인트거든요, 항상. 손절에 대한 기준을 네.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손절. 캐리님은 손절 어떻게 하세요? 아 최근에 제가 이전에 솔직히 스타일이 살짝 바뀐 게 네. 조금이라도 안 가면 바로 팔아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소액일 때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1, 2천만 원이야 뭐 눌렀는데 바로 안 가면 파는 게 네네.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큰 금액으로 스윙 하시는 분들이나 큰 금액 굴리시는 분들은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왜냐면 근데 그만큼 솔직히 더 그 뭐라 해야 되지?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가가 더 영향이 끼치니까는. 그래서 사실 호가 하나하나를 기준점으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냥 흐름 자체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크면 클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뚫어준 자리, 그게 꼭 자기 단가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장대 양봉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제가 진입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의 기준인 거지 그 장대 양봉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제가 들어간 거는 이제 네, 내 기준이지 네, 이 얘 자체의 기준은 아닌 거죠. 네.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오히려 좀 그런 흐름 큰 틀 안에서 손절을 잡는 것 같아요. 내 기준은 내 기준일 뿐이고 큰 틀에서의 기준을 봐야 된다. 네, 이제 이건 큰 금액을 굴릴 때의 얘기예요.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 이제 본전이 오면 그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라. 이 지금 흐름에서 어떤 대세가 바뀔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염두해둬라. 이런 생각일까요? 저도 당연히 팔고는 싶은데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쵸. 그럼 매매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끌고 가세요, 종목을? 살 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영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날 지금 이제 내가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거래를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매수할 경우는 일단은 제가 무조건 호가를 이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할 금액을 설정을 해요. 보통은 한 두세 호가 먹을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 진입을 하고 나서 예수금이 남으니까 전체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얘는 좀 더 가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연속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양봉을 뽑으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이게 더 네. 갈까? 더 갈까? 하는데 계속 네. 가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분할 느낌으로다가 처음에 샀던 거 말고 나머지 이제 더 사는 거죠, 위로 긁으면서. 근데 그만큼 그거는 이제 좀 확신이 되게 커야 돼요. 네, 왜냐면은 네. 그게 안 좋은 게 위로 저는 보통 두 번째 살 때가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호가가 처음엔 비어져 있다 보니까. 위로 갈 때 더 많이 산다? 네네. 처음 초기 진입 금액보다요? 확실히 제가 크게 진입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되게 정말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의 근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중요할 것 같아요. 근거가 이제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체결 속도 재개 속도, 하고 시장의 관심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이건 진짜 경험이시네요. 네 하긴 사실 피디님은 전통적인 경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세요, 사실. 이건 진짜 그냥 트레이더세요. 말 그대로 진짜 그 날것의 트레이더. 맞아요 맞아요. 결국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경험을 좀 단축시키고 싶어요. 피디님한테 좀 배워서. 사실 말로 하기가 되게 정말 힘들어요. 머릿속으론 네, 제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거를 표현하기가 주가가 네, 멈췄다. 더 이상 이건 여기서 팔자리야.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왜냐면 이걸 왜 네. 여쭤보냐면 사실 수익 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수익 났다가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음, 이제 얘기했듯이 수익이 났다가 본전에 나오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원칙들은 이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럼 맞아요. 내가 스캘핑을 시작을 했어. 혹은 스윙을 했어요. 그럼 내가 자, 이제 여기서 상승이 멈춘 거야. 스윙이든 스캘핑이든 사실 어떤 그런 근거들은 필요하잖아요. 피디님이 가지고 있는 파는 것도 사실 기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진입했을 때 어쨌든 이제 주가가 계단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딱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양봉이 뜨고 이제 수익을 보는 와중에도 다음 관문인 거죠, 사실. 또 이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냐 마냐가. 위아래로 가면서 또 다음에 또 양봉이 또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못 가면 이제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더 갈지 말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그럼 일단 달리는 호랑이가 멈췄을 때 나온다. 그 날에 그 주가 거기 최고점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못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거죠. 그쵸. 사실 뭐 더 갈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네, 거니까요. 네. 사실 이건 뭐 스윙이든 스캘핑이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고점이 올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했던 때가 딱 끝점이구나. 이제 다음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군요. 자금이 클수록 이런 방법들이 더 요구되는 건가요? 그거는 자금의 문제보다는 항상 갖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항상 전화 드릴 때마다 놀랍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을 잘하기 위한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 네. 된다.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주식을 떠나서라도 제가 생각한 게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열심히 해야 잘해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한다고 뭐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강의를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네. 그거는 결국에는 보고 나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모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진심이 좀 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습득하기도 오히려 더 어려워. 왜냐면 제가 이미 내 안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들이밀면은 그렇죠. 안 안 들어오죠. 들어와요. 네네. 사실 먹기 싫은 음식 강제로 먹이는 거랑 똑같은 네네. 거잖아요. 혜리님이 이 얘기해주신 철학적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화 시킨다면 전 이렇게 들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매매를 해라. 내 스타일에 맞는. 그게 즐거워야 되고, 그게 편해야 되고, 그게 나한테 맞아야 되는 매매를 꼭 네네. 해라. 지금 당장 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잘해지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또 기법을 배우러 와서 철학을 배우고 갑니다. 정말 주식이 사실 네. 그런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저 다시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정신적인 상태가 주식의 네. 수익을 좌우한다. 네네. 이거는 저도 많은 트레이더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느껴요.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거래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기법도 활용을 못해요. 네.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수익을 내는 거하고 수익을 쌓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수익을 내는 것과 쌓는 건 다르다. 네. 수익을 쌓는 거에 대한 요령과 팁이 있을까요? 수익을 쌓는 거,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다져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선 편한 매매, 네. 내가 좋아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 네. 그게 결국 쌓는 거에 대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네. 참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항상 들어야 꼭 다시 되새김이 네.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고래가 된 소년. 네. 이제 천재라는 말은 사실 이제 좋아하진 않으시잖아요. 이게 노력하신 건데 천재라도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네네. 사실 싫다고 하셨어요. 사실 네.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음성 인터뷰로 강의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큐멘터리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감사합니다, 캐리님.